피드백 방송 처음 보는데 엄청 알차네요. 제가 굳이 제 자랑을 하자면 현 시점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 피드백방이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나면 뭔가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싶은데 그럼에도 건들다 보면 건들기 전이 더 나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역광을 줄 때 하이라이트 빛을 어떻게 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찾아서 참고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역광이 좀 어렵다. 제가 역광을 표현하는 좀 단순한 개념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림을 좀 보도록 하자. 일단 개념부터 설명 좀 드리고 역광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역광은요 보통 구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구의 반대편, 내가 보고 있는 정면에서 빛의 근원이 있는데 그 빛의 근원을 등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있을 때 역광의 표현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가지 반사광을 좀 넣어주면은, 그리고 또 어둠도 표현을 해주면 역광 속에서의 밸류 체계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하이라이트는 비교적 약하겠죠. 이런 식으로 역광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더 포인트를 주자면 그런 효과 넣어줌으로써 그 역광의 느낌을 좀 더 명확하게 줄 수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광의 그 마테리얼 표현이잖아요. 먼저 순차적으로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밝은 공인데 얘가 빛을 등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근데 얘가 빛의 근원을 완벽하게 차단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일식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림에서 이 역광이라는 표현을 드라마틱하게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겉면의 어느 정도를 밝은 면으로서 표현하게 되죠. 얘가 그러니까 빛을 받는 면이야. 이 구라고 봤을 때 얘가 빛을 받는 면이고, 여기에서 스카이가 존재하고 스카이도 좀 어두운 상태야. 그리고 또 그라운드가 있어. 땅이 있어. 그렇다고 했을 때 얘는 반사광의 영향을 받겠지. 근데 일반적인 광원, 하늘에서 직사광을 받는 것보다는 되게 약하게 반사광의 영향을 받겠죠. 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구의 입체감이 생겼죠. 근데 여기에서 우린 그림이잖아? 좀 더 명확하게 입체적인 느낌을 내주고 싶지. 하이라이트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역광이 표현된 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이거를 다 표현해가지고 크게 표현한 게 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내부가 너무 어두워. 그쵸? 근데 우리가 보는 일러스트들은요, 안 어둡지.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정된 거예요. 역광을 받았는데도 안 어두워. 그냥 결과값만 놓고 봤을 때. 사진 같은 거 보면요, 구글에 역광이라고 검색해봐요. 정상적인 역광은 이렇게 나오겠죠. 어둡죠. 인상이 되게 어둡게 나와요. 카메라가 특히 사람 눈보다 조리개를 좀 덜 열면은, 폰카로 찍으면은 빛을 좀 받아들이는 양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잖아요. 그 구멍, 렌즈 구멍 자체가 적다 보니까 조리개를 더 많이 열지 않으면은 이렇게 많이 어둡게 나와요. 그런데 원래라면은, 그리고 또 우리 눈에도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역광 사진들 보면은 이렇게 밝게 나오는 경우가 막 있잖아. 그죠? 밝지. 되게 보정한 거예요. 예, 이렇게 그냥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역광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내부가 밝아져 있고, 이 실루엣 자체가 역광의 영향을 받은 이런 일러스트를 보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결과값 자체가 어느 정도 포장이 된 결과값을 보고 있다라고 인지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느낌이다. 그런 거라고 뭐 생각해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다만 여기에서의 약간의 오류는 뭐냐,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역광이 펼쳐졌어요. 그러다 보니 역광의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얘에서 역광의 느낌이 나려면은 명확하게 어두워야 돼요. 역광을 제외한 부분들이 다 어두워야 돼요. 그리고 역광이 가장 밝은 밸류로서 남아있어야 돼요. 얘보다 다른 내부 쪽이 더 밝으면은 역광 느낌이 당연히 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엄청 밝고요. 이 컬러 팔레트 보세요. 얘만 해도 여기죠, 밸류가. 근데 여기 코만 해도 여기에요. 둘 다 밸류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러면 얘는 역광으로 보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만 줘도 확실하게 인상 차이가 나죠. 역광 느낌이 나게 됐잖아요. 역광은요, 일단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로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편해요. 그거에 대한, 그림자가 한번 드리워졌다라고 하는 발상을 아직 안 해봤다 보니까 그냥
묘사를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그냥 테두리 겉면에 화이트를 바르면은 그게 역광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임팩트가 아무래도 덜 하게 되는 거죠. 역광이 역광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 빛의 체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시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림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은 코어를 좀 밝게 했잖아요. 아니 빛의 체계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밝게 나올 코가 밝게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 없습니다. 없는데 코는 입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하이라이트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코들은 더 매력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예, 인상 자체를 더 매력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 자체의 페이스가 더 입체적이고 안정감 있게 표현이 되거든요. 어둠 내부라고 모든 표현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또는 브레이크,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시면은 그림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화적 허용, 그렇죠. 만화적인 허용, 그런 거랑 봐도 무관하죠. 근데 이 정도로 이쁘게 그리시는 분이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론에 빠지지 말고 센스를 첨가해야 된다, 이거 뭐 굳이 말 안 해도 다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이미 갖춰진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피부 쪽에 이 한색조를 넣으셨잖아요. 이 턱 쪽에 한색조 넣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왜냐면요, 이 우리가 봐온 것들 중에서 턱에 있는 한색조는요 수염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사광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한색조를 이렇게 넣어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수염 난 것 같지 않아요? 아저씨가 돼버렸죠 갑자기 인상이. 그래서 엔간하면은 밑에서 오는 한색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미소녀 그릴 때. 지금 보시면은 이 한색조가 캐릭터 인상을 약간 좀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난색조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졌죠. 그리고 지금 보면요, 그림을 되게 단순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 중 하나가 너무 대중 없는 화이트를 썼을 때, 특히 무채색 같은 것들을 썼을 때 그림들이 되게 단순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 밝음 표현할 때 일부러 저는 난색조, 그러니까 난색조라기보다는 옐로우 톤, 네, 옐로우 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살짝 옐로우라고 보일 듯 말 듯하게. 밝은 톤이 들어간 거는 매한가지로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여기 배경이 어둡죠. 그러면은 역광의 느낌을 더 확실하게 내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찬스가 돼요. 빛을 확산시켜주는 거예요, 이 역광을. 그러면 더 빛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다른 부분들도 역광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날 수 있게끔 밝음을 표현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역광 느낌을 확실히 살려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의 어둠들도 좀 더 과감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뭐 데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귀엽게 잘 구축하시고 이쁘게 구축하시니까요, 이게 다음번에 만약에 채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막히면요, 실제로 존재하는 빛들의 그 체계를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작업을 해보시면은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리얼리즘이 그냥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고 딱딱해 보여가지고 사진만 보고 공부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공부에 그 장벽이 좀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별거 없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컬러풀 하시다 보니까 색상이 좀 질감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림을 더 파워풀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입체감을 표현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유용한 그림 실전, 이론, 실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학습 많이 되는 걸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친구들을 많이들 데리고 오라고. 아, 그리고 지금 그림 보시면요, 이 선화 있죠? 요게 지금 좀 되게 칼같이 지지지지지 하는 그런 선 쓰고 있잖아요. 이런 선 쓰는 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채색 자체가 되게 덩어리감을 어느 정도 유도하기 좋은 채색이시거든요. 색상을 좀 과감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 정리하는 브러쉬도 제 생각엔 이런 하드 브러쉬 있죠, 이런 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그림을 깔끔하게 만들고 효율이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칼 같은 펜선 있죠, 이게 되려 님한테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채색에는 굳이 좀 오지랖을 부려보자면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펜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제가 그냥 일반 하드 브러쉬로 이렇게 라인 정리하고 있잖아요.
얘가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죠. 근데 얘는 뭔가 얘 혼자 툭 튀다 보니까 미완성적인 느낌까지 유도하고 있지 않나요? 이 선이? 이거를 다 하나씩 커버하려면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드실 거거든요. 애초에 그냥 이런 하드 브러쉬로다가 라인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진행해 나가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좀 밀도감 있게 작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 근데 뭐 억지로 막 나한테 안 맞는데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라고 말했는데 일단은 또 더 솔직해지자면 당장 바꿔라는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대강 얼굴 쪽이랑 이렇게 역광 느낌만 내도 확실하게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눈 쪽이 약간 흐리멍텅한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를 좀 더 밝게 해서 포인트적인 느낌이 확실히 나게끔 할게요. 좋습니다.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은 그래도 나름 다 잘 하실 것 같아요.